캐뉼라로 할 때는 이제 주로 캐뉼라는 사실은 볼륨아이징을 고민으로 하는 분들에게는 캐뉼레이션을 좀 하고, 전체적인 그 컨디션 개선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사실은 캐뉼라보다는 PDRT, 인젝션 기법을 조금 더 많이 쓰고 있는데요. 캐뉼라로 했을 때 펑처 사이트는 사실은 어디든 해도 상관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필러랑 그 동일하게 그 펑처 사이트 지점을 잡고 대신에 뎁스를 조금 더 얕게 가져가시는 게 좋고, 저는 주로 23게이지 펑처 니들의 25게이지 캐뉼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팔자 안쪽으로 좀 들어가신다든지 눈 밑쪽으로 한다든지 할 때는 사실 인트라 오비탈 쪽에 너브블락까지 해주시면 훨씬 좀 편안하게 받으실 수가 있을 텐데, 덴탈리도 여러 번 찌르는 거 자체가 사실은 좀 페인이 꽤 있기 때문에 저는 캐뉼라로 할 때는 그렇게 많이 너브블락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약간 핀치 하셔가지고 펑처 사이트 찔러주시면 되고요. 제가 보습 효과 자체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볼륨아이징을 목적으로 한다면 꺼진 부위, 특정 부위에 조금 더 양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면에서는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최종 결과물에서는 저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볼륨아이징을 좀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캐뉼라 말고 니들로 해보겠다, 그렇다면 꺼진 부위에다가 아까 한 것처럼 서브더말 레이어나 그 딥더미스와 서브큐테니어스 팻 정션을 좀 타겟으로 해서 꺼진 부위에 여러 포인트로 좀 주입을 하시는 것도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얕게 들어갈 거고요. 이게 캐뉼라를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약간 좀 보이는 정도, 니들의 방향성이. 사실은 필러는 이렇게 캐뉼라가 이렇게 막 보인다든지 들었을 때 이렇게 좀 움직인다든지 이런 게 많이 안 보이게 조금 딥하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필러웨이브 같은 경우는 좀 더 얕게 들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들었을 때 이렇게 보이는 정도로 들어가서 볼루스로 딱 그 포인트를 좀 채워 넣는다기보다는 저는 주베로 볼륨 하는 것처럼 좀 뿌리고 나오고요. 톡톡톡톡 치면서 한 포인트 역시 한 0.1에서 0.2 정도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가 해당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일단 물성 자체에서 안전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은 BDD가 거의 없다라고, 이게 사실 해외 프로파일러를 본따서 만든 제품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프로파일러가 기계로 이제 인정받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쨌건 의료 제품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BDD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아주 최소한의 BDD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 포린바디 리액션이라든지 결절은 사실은 생길 일이 없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최근에 주베룩 볼륨도 여러 가지가 좀 이슈가 됐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강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사실은 콜라겐 부스터나 이런 폴리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핫하잖아요. 핫하고,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여러 가지 합성물을 찾다가 결국에는 이제 오리지널 내지는, 왜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뭔가 그런 순도가 높은 뭔가에 대한 니즈가 저는 확실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뭔가 다른 물질들을 위험한 거, 만에 하나라도 위험할 수 있는 거를 내 몸에 넣는다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꽤 있으셔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조금 더 안전하게 그리고 좀 부담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필러처럼 굉장히 좀 빵 올라오는 그런 볼륨감을 선호하는 시대는 저는 좀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필러의 전체적인 수요가 사실상 좀 예전보다는 좀 많이 감소한 감이 없잖아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자연스럽게 남들이 봤을 때 티가 안 나지만 뭔가 좋아진 것 같은 그런 피부의 텍스처와 볼륨감을 좀 선호를 하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나름의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팔자나 요 눈밑 같은 데도 얘를 타겟으로 볼루스로 채우기보다는 여기서부터 쭉 그냥 쭉 뿌리고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피부 상태를 전체적으로 피부에다가 힐러 웨이브를 깔아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시술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광주사도 사실은 히알루론산인 거니까, 그래서 저는 좀 힐로웨이브 자체를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프리미엄 물광주사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요. 그런데 얘가 수분감만 좋게 해주는 게 아니라 광채 효과도 있고 뭐 이제 전체적인 볼륨화이징 중안부 자체를 좀 약간 이렇게 올라붙게끔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프리미엄 물광인데, 사실은 조금 더 멋들어진 말에 킥 워드가 있었으면 사실 좋기는 하겠어요. 왜냐면 물광 볼륨 좋네요. 물광 볼륨. 왜냐면 전체적인 트렌드가 글로우한 스킨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좀 있고, 그게 나름의 향후에도 어떻게 보면은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에서 나름의 그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글로우한 스킨을 표현하기에는 힐로웨이브가 굉장히 좀 적합한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술법에서 일단 통증과 다운타임이 적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좀 환자분들한테 셀링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프리미엄 물광 볼륨 하시죠. 네. 1cc. 1cc. 병원마다 사실 다 다를 거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는 힐로웨이브 단독으로도 셀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다른 시술이랑 컨비네이션을 많이 해서 셀링을 하시는 병원도 있고, 얘를 이제 리쥬란을 놓듯이 좀 매뉴얼 인젝션으로 하시는 병원도 있고, 굉장히 좀 쓰시는 용도마다 좀 수가는 다양하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리터치가 필요 없어요. 볼륨아이징이 아니라 볼륨아이징보다는 하이드레이션과 글로우니까 실은 리터치를 할 필요가 없고, 저는 힐로웨이브를 어떤 목적으로 쓰던지 간에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 주기까지 말씀드리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하이드레이션이나 글로우 스킨의 목적으로 제가 힐로웨이브 시술을 했을 때는 한 3, 4개월 주기를 좀 권장을 드리고 있고, 그냥 계절별로 와서 맞으셔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힙 뿌리듯이 톡톡톡톡 치면서 조금씩 나오면 물성이 되게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요. 잘 나갑니다. 그래서 확확확 밀어 넣거나 확확확 넣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포인트로 인젝션 포인트 잡고 여기저기 이제 좀 넣는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뿌리듯이 캐뉼레이션을 해주셔도 상관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림파틱 서큘레이션을 따라서 돌기 때문에 다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리쥬란을 계속적으로 맞아 오셨던 분들은 리쥬란만 선호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은 다른 거를 권유를 드려도 다른 거를 좀 잘 안 하시려는 경향이 좀 있기는 해서, 그런 분들은 그냥 리쥬란 맞으시라고 하기는 하는데요. 이제 내가 홍조가 좀 있다, 그러면서 속건조가 있고 좀 예민한 피부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리쥬란을 조금 더 먼저 권장을 드리고, 건조감이 있으면서 얼굴 전체가 좀 납작하다, 볼륨감이 중안부 미들측 쪽이나 옆볼 쪽으로 좀 너무 꺼져 있다, 그러신 분들한테는 힐로웨이브를 먼저 권유를 드리고, 주베룩 볼륨은 특정 부위에 내가 볼륨아이징을 좀 많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좀 1차적으로 많이 권장을 드리기는 하지만,
사실은 모든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주베르 볼륨으로 볼륨아이징을 너무 많이 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에는 필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렇다면 이제 볼륨아이징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많이 알려진 콜라겐 부스터가 주베르 볼륨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제가 주베르 볼륨을 설명을 드리지만 힐로웨이브도 같이 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근데 리쥬라는 사실 니들링이고 주베르 볼륨은 캐뉼레이션이니까 통증은 당연히 캐뉼레이션 하기 전에 저희가 자입에도 마취를 하고 너버블락을 할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주베르 볼륨이 훨씬 좀 적을 거고, 이제 힐로웨이브를 PDIT로 넣었을 때와 이제 리쥬란의 통증을 좀 비교해 보자면 어떠세요? 리쥬란을 10으로 하고 여기 주사기로 넣은 부분 여기 주사기는 리쥬란에 비하면 한 2 정도 2 정도? 되는 것 같고 이쪽에 한 거는 그래도 한 6, 7 정도? 6, 7 정도? 너버블락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PDIT는 맨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아프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저희 오늘 데모 해주신 모델분처럼 스킨 부스터를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좀 편안하게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캐뉼레이션보다는 PDIT를 조금 더 선호를 하고 케이스가 좀 더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시술은 다 끝났고요. 여기 보시면 거울 한번 보시겠어요? 괜찮으시죠? 네. 지금 보면 요런데 아까보다 꺼진 부위 좀 올라온 거 보이세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는데 요런 데가 좀 좋아지셨고 옆볼도 살짝씩 좀 차올랐어요. 근데 이게 아까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얘가 여기에 필러처럼 뭉근하게 모여 있거나 그러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쭉 퍼지면서 요런 데를 좀 좋게 만들 거고요. 건조감을 좀 개선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조감 개선이라든지 이런 이제 볼륨 같은 데가 계속적으로 좀 잘 유지되는지는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렇게 아직 색소 쪽으로 특화해서 쓰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는데, 전 최근에 제가 BBL 히어로랑 힐로웨이브를 같이 쓰면서 얼굴형이 굉장히 좀 많이 교정이 되고, 우리가 요즘 리프팅의 트렌드가 뭡니까? 엠페이스가 뜨는 이유 중에 하나도 중안부 볼륨, 중안부를 좀 짧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어필 포인트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BBL과 힐로웨이브를 하고 나서 팔로우업을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얼굴이 굉장히 좀 퀭하고 피곤하고 팔로우가 좀 많은 얼굴에서 저희 라운드 쉐입의 중안부 쪽으로 광채감과 요 볼륨이 좀 올라와서 동안이 된 케이스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힐로웨이브를 조금 더 이렇게 인디케이션을 넓혀갈 필요도 있지만 어느 정도 좀 특화해서 좀 좁혀갈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면에서는 중안부 볼륨 개선에 조금 더 특화해서 써보고 싶고 향후에도. 그리고 또 하나의 인디케이션으로라면은 저는 사실은 목주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써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좀 쓰고 있고요. 물론 힐로웨이브 단독만으로는 목주름이 뭐 아주 완벽하게 없어진다든지 그러지는 않는데, 우리가 기존에 많이 알고 있던 주름 필러라든지 이제 레디어스 같은 카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름의 또 거부감이 있거나 좀 불편해 하시는 수요가 반드시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힐로웨이브와 이런 저희 리프팅 장비들이 같이 컨비네이션 되었을 때 주름 경과가 굉장히 좀 좋아서 이 목주름 쪽으로 조금 더 인디케이션을 넓혀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인젝션 PDIT 기법과 캐뉼레이션을 가지고 힐로웨이브 시술을 해봤는데요. 사실은 PDIT는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희 ECM 밀도가 높은 포인트, 그리고 꺼진 부위를 포인트로 잡아서 주입을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알아서 얘가 이 림파틱 서큘레이션을 통해서 퍼지고 전체적인 얼굴의 컨디션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게 할 수 있는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캐뉼레이션 역시 제가 오늘은 자입을 정중하게 좀 잡기는 했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꺼진 부위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좀 중안부 쪽으로 자입을 좀 잡았고, 전체적으로 흩뿌리듯이 수분감을 좀 보충을 해주는 하이드레이션을 1번 포인트로 잡겠다라고 하면 조금 더 외곽에서 한 2지점 정도 펑처 사이트를 뚫으셔서 쭉 이렇게 전체적으로 흩뿌리듯이 이렇게 캐뉼레이션 기법으로 해주시면 굉장히 환자분들도 이렇게 막 티가 나지 않고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오늘 라이브 데모가 좀 도움이 여러모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